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 스노가 다음 주 초에 한반도 주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칼빈 스노의 미국 귀환 시점도 당초 예정된 이달 말에서 1개월가량 늦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또 일본 측이 한반도로 이동 중인 칼빈 스노와 공동훈련을 하는 방안으로 미국 측과 조율 중이며 미일 정부가 북한의 인민군 창설일인 오는 25일을 앞두고 대북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대북 압박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강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만약 우리의 의지를 오판하고 경제 제재에 매달린다면 우리의 적들로부터는 박수갈채를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와의 관계에 미칠 파국적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중국 비판은 이례적이지만 개인 논평 형식에다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하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 첫 주말을 맞아 각 후보들은 저마다 승부처로 꼽는 지역 공략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영남권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충북을 찾았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주말을 맞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집중 공략에 나섰습니다. 울산과 창원의 번화가에서 잇따라 유세를 하고 부산으로 이동해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부산 서면 유세에 이어 시민들과 직접 만나 민원을 청취하며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오전에 충북에서 지역 발전 공약을 발표하고 거점 유세에 나섭니다. 오후엔 서울에서 당원 등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유세를 벌입니다. 자서전의 돼지발정제 논란과 관련해 홍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어릴 때의 잘못이고 스스로 고백한 만큼 용서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부산 북항 재개발 현장 방문과 창원 유세로 이틀째 영남권 새몰이를 이어갑니다. 마산 어시장을 찾아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며 바닥 민심을 훑고 오후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울산 지역 공약 발표에 이어 백화점과 시장을 돌며 거리 인사를 하고 오후엔 경북 경산을 거쳐 대구 동성로를 찾아 대구 경북 민심 잡기에 집중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남 순천과 구례를 차례로 찾은 뒤 광주 충장로 유세를 통해 호남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MBC 뉴스 현정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부장관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양국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세를 관리 통제하고 모험적 행위를 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이 북핵 문제 해법으로 주장하는 북핵 대화 재개를 위해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5층짜리 건물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매몰됐습니다. 대전에서 발생한 가방 시신 유기 사건의 용의자가 어젯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지상 5층, 지하 3층짜리 건물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지상 1층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지하 2, 3층 아래로 떨어지면서 건물에 매몰됐습니다. 매몰자들은 모두 의식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방당국은 현장에 특수구조대를 급파해 구조 작업을 벌이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대전의 한 주택가 공터에 50대 여성의 시신이 든 여행용 가방을 버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어제 저녁 8시 반쯤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49살 이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고 이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충남 예산의 한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고 1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토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발간한 이 자신의 회고록 내용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07년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결정 당시 북한에게 단순히 결과 통보만 한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진실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송 전 장관은 북한 인권 결의안 결정을 북한에 물은 것이 아니라 국정원을 통해 반응만 파악했다는 문재인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을 호텔방으로 불러 북한의 입장이 담긴 문건을 보여준 뒤 기권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문건에는 노 전 대통령이 전달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청와대 마크도 찍혀 있습니다. 문건에서 북한은 만일이라는 가정 형태의 문구를 쓰며 우리 정부가 인권 결의안에 찬성할 경우 관계 악화를 경고했습니다.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 정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도 압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찬성할 것을 우려하고 보낸 사실상의 경고문으로 읽혀집니다. 송 전 장관은 문 후보 측 해명대로 북한의 기권 결정을 통보했다면 북측이 이런 식의 경고성 답변을 해왔을 이유가 없다며 이 문건은 의견을 물어본 데 대한 답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북한에서 온 메시지 그걸 보면 기권에 대한 답입니까? 찬성 가능성에 대한 답입니까? 그거 보면 알잖아요. 문재인 후보는 송 전 장관의 문건 공개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제2의 북풍 공작으로 판단한다면서 당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는지 법적 판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후보를 둘러싼 주적 논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송민순 회고록의 주적 논란까지 연이은 대형 안보 이슈가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주적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향한 다른 후보들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분한테 과연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 있을 것이냐. 지금 현재 그 국방백서에 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 같은 개념입니다. 안보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자 북한 선제 타격 등 발언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징후가 확실하게 발견되면 협의를 해서 아주 보안을 유지하면서 비밀리에 선제 타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보수표 구걸에 나서더니 북한은 주적이라며 차마 눈뜨고 보기에도 애잔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 후보가 확고한 대세를 잡은 만큼 색깔론이나 종북몰이 공세는 소용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네, 이렇게 문재인 후보 측은 인권 결의안 기권 결정을 북한에 통보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다른 후보들은 문 후보가 계속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일제히 공세에 들어갔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당시 우리 정부가 기권 결정을 북한에 통보했던 것일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통보해주는 차원이지. 더불어민주당도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은 후보직 사퇴 촉구 등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문 후보는 송 전 장관이 회고록을 냈을 당시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지난 2월 한 방송에선 국정원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확인해 봤다고 말했고 방송 토론회에서는 또다시 오락가락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한 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참석자들의 기억이 다를 수는 있지만 국정원을 통해서 파악을 해봤다는 것이죠. 북한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문 후보 측은 오해가 있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지만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네, 이번엔 대선 후보들의 조세 관련 공약을 살펴드립니다. 대선 후보 5명 중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는 법인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낮췄던 법인세를 올려서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현재 22%.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중간보다 조금 낮지만 연구개발비 공제 등의 비과세 감면 혜택이 더해지면서 실효세율은 14에서 18%로 더 낮습니다. 때문에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법인세를 인상해 복지 재원 등에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돌아갔던 연구개발 공제 등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여 세금을 더 걷고 그래도 부족하면 돈을 많이 버는 기업부터 세율을 25%로 올려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아예 법인세율을 인하 전인 25%로 복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법인세를 인하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도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면 그 영향이 결국에는 근로자, 소액주주,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할 경우 0.3에서 0.5%의 고용 감소가 초래될 것이란 연구 결과도 내놨습니다. 현재 전체 근로소득자의 46%가 세금을 내지 않고 개별 기업의 47% 정도는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이렇게 왜곡된 조세 체계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영남권에서 유세에 나섭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충북과 서울을 돌며 보수 표심 재결집과 지지를 호소할 계획인데요. 손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울산과 창원, 부산을 잇따라 찾습니다. 마지막 유세는 부산 최대 번화가 서면에서 마무리합니다. 어제는 동부가 경제 수도로서 인천 지역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환황의 경제권으로 확장된다면 당연히 우리 인천이 그 중심이 될 것이라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충북에서 지역 발전 공약을 발표하고 서울로 상경해 대규모 유세를 합니다. 어제는 포항과 경주, 영천을 찾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세를 결집했습니다. TK에서 홍준표가 지지율이 3배나 갑자기 튀어 올랐다는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틀째 영남권에서 지역 발전을 약속하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오후에는 김해 봉화마을도 찾습니다. 어제 유세에선 미래를 열 대통령을 내세워 중도보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부산 경제 살리고 부산 미래 열 수 있는 지도자 뽑아야 하는 겁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울산에서 대구까지 유세전을 이어갑니다. 소음, 공해, 돈 없는 선거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자전거 유세에 한번 큰 바람을 일으켜 봅시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남과 광주를 찾습니다. 오늘부터 각 후보들은 총 109회에 걸쳐 TV와 라디오 방송 연설도 진행합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TV 토론회에서 불거졌던 북한 주적 논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대형 안보 이슈가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이른바 주적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향한 다른 후보들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분한테 과연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그 국방백서에 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디에도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적이라고 한 표현이 없습니다. 이딴 논란에 안보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자 북한 선제 타격 필요성 등 발언의 수위도 더 높아졌습니다. 징후가 확실하게 발견되면 미국이든 우리든 같이 협의를 해서 아주 보안을 유지하면서 비밀리에 선제 타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추가적인 언급을 자제한 가운데 당 선거대책위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당명을 빼고 보수표 구걸에 나서더니 북한은 주적이라며 차마 눈뜨고 보기에도 애잔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문 후보가 확고한 대세를 잡은 만큼 색깔론이나 종북몰이 공세는 소용없을 것이라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심장부 샹젤리제 거리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해 경찰과 테러범을 포함해 5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IS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는데 이 대선을 코앞에 둔 프랑스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파리 김현트 파원이 보도합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관광객이 다급히 외칩니다. 부근에서는 경찰이 한 남성을 향해 총을 쏩니다. 현지 시간 어젯밤 9시쯤 개선문과 접한 파리의 관광명소 샹젤리제 거리에서 벼랑간 20여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테러범이 갑자기 차에서 내린 뒤 경찰 차량을 향해 자동 소총을 쏜 겁니다. 경찰관 1명이 숨지고 2명은 크게 다쳤으며 테러범 1명이 달아나다 사살됐습니다. 행인 1명도 무릎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총격 테러 현장입니다. 유리창 곳곳에는 총탄 자국이 선명합니다. 이 일대는 평소 시민과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이어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숨진 테러범은 이전에도 경찰 테러를 시도했다 수감된 적이 있는 프랑스 출신의 39살 카림으로 확인됐고 벨기에에서는 또 다른 용의자가 자수했습니다. 순위파 극단 무장주의 세력 IS는 범행 직후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미국과 IS 격퇴전을 벌이는 프랑스는 지난 2015년 이후 6번의 테러 공격을 받아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사흘 앞두고 터진 이번 테러로 안보 의제가 급부성한 가운데 일부 대선 후보들은 유세를 중단하는 등 프랑스 전체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법인세입니다. 대선 후보 5명 가운데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는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미일 기자, 먼저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법인세율은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늘릴 목적으로 25%에서 22%로 인하했습니다. 이 22%의 세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중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인데요. 여기에 연구개발비 공제에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이 더해지면서 실제 내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14에서 18%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한 뒤 기대만큼 기업의 투자나 고용이 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때문에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법인세를 인상해 복지 재원 등에 보태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인상 공약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돌아갔던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여 세금을 더 걷고요. 그래도 부족하면 돈을 많이 버는 기업부터 세율을 25%로 올려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아예 법인세율을 인하 전인 25%로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오히려 법인세를 인하해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법인세 외에도 법정 부담금이라 불리는 준조세 성격의 돈을 내고 있습니다. 개발 이익 부담금이나 환경 개선 부담금처럼 기업들이 내고 있는 법정 부담금은 최근 3년간 45조 원 정도. 법인세 총액의 30%가 넘는 돈으로 이 금액을 합치면 우리나라 법인세가 결코 낮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할 경우 0.3에서 0.5%의 고용 감소가 초래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내놨습니다. 즉, 기업의 법인세 인상의 영향은 여러 경로를 통해 근로자, 소액주주,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결국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현재 우리 근로소득자의 46%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고 개별 기업의 47% 정도는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이렇게 왜곡된 조세 체계에 대한 개정도 필요한데 안철수, 유승민 후보 등은 소득이 적으면 적은 대로 세금을 내게 바꾸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표결 기권을 결정했다고 주장한 송민순 전 외교장관이 당시 청와대 문건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진실 공방도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먼저 김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 열린 TV 대선 토론.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할 거냐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를 두고 2007년에 북한 김정일에게 미리 물어봤느냐. 북한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 보도록. 송민순 전 장관은 이런 문재인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서 받은 반응이라며 자신에게 보여준 문서의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에 참석 중이던 노 대통령이 자신을 호텔방으로 불러 문서를 보여준 뒤 표결에서 기권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이 문서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남북선언 위반, 남북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표결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또 청와대를 상징하는 마크와 전화로 접수해 국정원장이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송 전 장관은 자필 메모가 담긴 당시 수첩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문재인 비서실장이 북한에 물어보라고 해서라는 당시 노 대통령과의 면담 상황 등이 담겼습니다. 지금 대선 토론 과정에서도 그냥 제가 사실이 아닌 걸 쓴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로서는 그걸 밝혀야죠. 그러면서 문 후보가 이 문서를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답해야 한다며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당장의 위협이긴 하지만 현재 잘 다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건 올해 들어서만 5번째입니다. 지난 16일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내용과 어조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의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북한에 명시적으로 요구했고 또다시 도발할 경우 중대한 추가 제재에 나서겠다는 경고도 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지금 당장의 위협으로 규정하면서도 북한 문제가 잘 다뤄지고 있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As far as North Korea is concerned, we are in very good shape. We're building our military rapidly.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이 되돌려 보내졌고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처럼 일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언급하며 중국을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특히 기자회견 2-3시간 전에 매우 흔치 않은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CNN은 이틀 전 공대지와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중국 공군 폭격기들이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며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취임 전 북한 김정은을 미친 사람으로 규정했던 트럼프는 김정은의 정신 안정 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대선을 이틀 앞둔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조금 전 자동소총이 등장하는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관 1명과 테러 용의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금 샹젤리제 대로를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김현 특파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쯤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중심가에서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1명과 범인이 총에 맞아 숨졌고 또 다른 경찰관 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차량 한 대가 경찰차 앞을 가로막은 뒤 차에서 내린 남성이 경찰관들을 향해 총을 쐈고 곧바로 인근 상가로 도주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인은 S급 요주의 관리 대상 인물로 처음부터 경찰이 범행 목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대테러팀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목요일 밤 관광객들로 붐비던 샹젤리제 거리는 큰 혼란에 빠졌고 목격자들은 총격전이 크게 벌어졌다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샹젤리제 일대의 교통과 통행을 통제하고 있으며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도 우리 교민과 관광객 등의 샹젤리제 쪽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사드, 개성공단, 햇볕 정책 등 주로 외교안보 관련해 최근 몇 달에서 몇 년 사이 계속 입장을 바꿔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수 위장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에 안 후보 측은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란 입장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사드 배치 논란이 처음 불거졌던 지난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다는 생각입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입장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사드 배치해야 됩니다. 2012년 저서를 통해 개성 공단을 확대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유엔 제재 국면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햇볕 정책도 마찬가지. 햇볕 정책의 성과를 계승하여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공과 과가 있습니다. 100% 그대로 다 옳거나 100% 다 아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전시 작전권 환수 입장도 돌아섰습니다. 전자권 전환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고 기회입니다. 충분히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만 가능합니다. 안 후보는 상황 변화에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지도자의 덕목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바뀌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외교 안보 분야의 입장 변화가 보수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새머리를 이어갑니다. 마산 어시장을 찾아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며 바닥 민심을 훑고 5위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울산 지역 공약 발표에 이어 백화점과 시장을 돌며 거리 인사를 하고 5위엔 경북 경산을 거쳐 대구 동성로를 찾아 대구 경북 민심 잡기에 집중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남 순천과 구례를 차례로 찾은 뒤 광주 충장로 유세를 통해 호남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MBC 뉴스 현정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부장관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양국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세를 관리 통제하고 모험적 행위를 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이 북핵 문제 해법으로 주장하는 북핵 대화 재개를 위해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5층짜리 건물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매몰됐습니다. 대전에서 발생한 가방 시신 유기 사건의 용의자가 어젯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지상 5층, 지하 3층짜리 건물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지상 1층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지하 2, 3층 아래로 떨어지면서 건물에 매몰됐습니다. 매몰자들은 모두 의식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방당국은 현장에 특수구조대를 급파해 구조 작업을 벌이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대전의 한 주택가 공터에 50대 여성의 시신이 든 여행용 가방을 버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어제 저녁 8시 반쯤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49살 이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고 이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충남 예산의 한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고 1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토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발간한 이 자신의 회고록 내용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07년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결정 당시 북한에게 단순히 결과 통보만 한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진실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송 전 장관은 북한 인권 결의안 결정을 북한에 물은 것이 아니라 국정원을 통해 반응만 파악했다는 문재인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을 호텔방으로 불러 북한의 입장이 담긴 문건을 보여준 뒤 기권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문건에는 노 전 대통령이 전달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청와대 마크도 찍혀 있습니다. 문건에서 북한은 만일이라는 가정 형태의 문구를 쓰며 우리 정부가 인권 결의안에 찬성할 경우 관계 악화를 경고했습니다.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 정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도 압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찬성할 것을 우려하고 보낸 사실상의 경고문으로 읽혀집니다. 송 전 장관은 문 후보 측 해명대로 북한의 기권 결정을 통보했다면 북측이 이런 식의 경고성 답변을 해왔을 이유가 없다며 이 문건은 의견을 물어본 데 대한 답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북한에서 온 메시지 그걸 보면 기권에 대한 답입니까? 찬성 가능성에 대한 답입니까? 그거 보면 알잖아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 스노가 다음 주 초에 한반도 주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칼빈 스노의 미국 귀환 시점도 당초 예정된 이달 말에서 1개월가량 늦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또 일본 측이 한반도로 이동 중인 칼빈 스노와 공동훈련을 하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조율 중이며 미일 정부가 북한의 인민군 창설일인 오는 25일을 앞두고 대북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대북 압박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강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만약 우리의 의지를 오판하고 경제 제재에 매달린다면 우리의 적들로부터는 박수갈채를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와의 관계에 미칠 파국적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중국 비판은 이례적이지만 개인 논평 형식에다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하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 첫 주말을 맞아 각 후보들은 저마다 승부처로 꼽는 지역 공략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영남권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충북을 찾았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주말을 맞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집중 공략에 나섰습니다. 울산과 창원의 번화가에서 잇따라 유세를 하고 부산으로 이동해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부산 서면 유세에 이어 시민들과 직접 만나 민원을 청취하며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오전에 충북에서 지역 발전 공약을 발표하고 거점 유세에 나섭니다. 오후엔 서울에서 당원 등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유세를 벌입니다. 자서전의 돼지발정제 논란과 관련해 홍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어릴 때의 잘못이고 스스로 고백한 만큼 용서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부산 북항 재개발 현장 방문과 창원 유세로 이틀째 영남권 장관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은 후보직 사퇴 촉구 등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문 후보는 송 전 장관이 회고록을 냈을 당시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지난 2월 한 방송에선 국정원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확인해 봤다고 말했고 방송 토론회에서는 또다시 오락가락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한 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참석자들의 기억이 다를 수는 있지만 국정원을 통해서 파악을 해봤다는 것이죠. 북한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문 후보 측은 오해가 있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지만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네, 이번엔 대선 후보들의 조세 관련 공약을 살펴드립니다. 대선 후보 5명 중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는 법인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낮췄던 법인세를 올려서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현재 22%.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중간보다 조금 낮지만 연구개발비 공제 등의 비과세 감면 혜택이 더해지면서 실효세율은 14에서 18%로 더 낮습니다. 때문에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법인세를 인상해 복지 재원 등에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돌아갔던 연구개발 공제 등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여 세금을 더 걷고 그래도 부족하면 돈을 많이 버는 기업부터
세율을 25%로 올려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아예 법인세율을 인하 전인 25%로 복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법인세를 인하해주겠다. 문재인 후보는 송 전 장관의 문건 공개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제2의 북풍 공작으로 판단한다면서 당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는지 법적 판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후보를 둘러싼 주적 논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송민순 회고록의 주적 논란까지 연이은 대형 안보 이슈가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주적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향한 다른 후보들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분한테 과연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 있을 것이냐. 지금 현재 그 국방백서에 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 같은 개념입니다. 안보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자 북한 선제 타격 등 발언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징후가 확실하게 발견되면 협의를 해서 아주 보안을 유지하면서 비밀리에 선제 타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보수표 구걸에 나서더니 북한은 주적이라며 차마 눈뜨고 보기에도 애잔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 후보가 확고한 대세를 잡은 만큼 색깔론이나 종북몰이 공세는 소용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네, 이렇게 문재인 후보 측은 인권 결의안 기권 결정을 북한에 통보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다른 후보들은 문 후보가 계속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일제히 공세에 들어갔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당시 우리 정부가 기권 결정을 북한에 통보했던 것일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통보해주는 차원이지. 더불어민주당도 송민순 전